오늘 강의는 아주 중요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서 다른 분들도 보라고 하면 더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하는 점과, 또 자유민주주의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세계는 그 밖에 사회주의와 또 공산주의 국가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지,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제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꼭 필요한 이유는,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하는가 하는 이유는 가능한 한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뭔가 다른 세력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라도 수호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한테 주권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권력의 분리와 국회가 따로 있죠. 법 만드는데 행정부가 따로 있죠. 이렇게 권력의 분리와 또 견제를 지향하는 사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주권이 국민한테 있으며, 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어쨌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껏 살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애석하게도 우리 사람은 직접 경험해본 상황이나 또 환경이 아니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북 사람들도 우리 남한을 알 수 없어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북을 확실하게 알 수 없으며, 이북 사람 또한 우리 사회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건 줄 알아요. 서로 지금 같은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러시아나 호주 등도 정확하게 어떤 사회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살아봤다고 하더라도, 직접 살아보면 그게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남한 사람이 이북 가면 달랐다는 걸 확실하게 합니다. 이북 사람이 남한에 오면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서로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직접 가서 살지 않더라도 그 환경, 그 사회가 어떤 장점이 있으며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안이 있어야 하는데, 전시안이라는 건 전체를 한눈에 본다는 게 전시안이에요. 그런 전시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전시안이 없으면, 전시안이 없는 사람은 그 사회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살면서도. 다른 데 가보면 이제 확 틀리다는 걸 알아요. 이북 가서 보면 확 틀리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안에 있어도, 전시안이 있는 사람은 안 가보고도 하는데 전시안이 없으면 이 안에 있어도 뭔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 조국과 같은 사람은, 조국, 우리나라 조국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조국입니다. 저 사람 아셨죠? 생긴 건 뻔지릇한데 저 사람은 완전히 자본주의 국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어디서 갑자기 나라 일도 그만두고 갑자기 학교 갈 때 봐요. 대번에 가가지고서 월급 받아먹을 것도 생각해요. 저런 사람이 정말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그래도 사회주의 지향한다 그래요. 저 사람. 저렇게 조국과 같은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인간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회주의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저런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같은 민족, 같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게 같이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조국도 또 국민도 모두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 인간도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저 인간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 지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면 모두 망해가고 있습니다. 예. 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만 살고 나머지 전부 다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공동체, 내게 없어요. 다 같이 공동체야. 그리고 공유, 같이 쓴다 이거야. 공유, 같이 소유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공, 같이 사용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공공을 뜻하는 의미로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회입니다. 그게 공산국가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는 더 잘 먹고 누구는 더 못 먹는 그런 불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먹고 사는 평등한 사회라는 뜻입니다. 예. 똑같이 나눠 먹어요. 똑같이. 뜻은 좋은데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이냐? 겉으로 들으면 뭐 불평등이 없고 평등하고 똑같다는 뜻이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개인 소유의 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평등해지려면 내 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으니까 평등한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내 것이 없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게 공산국가예요. 아셨어요? 이 반면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비슷하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비슷하지만 기업이나 철도, 은행 등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 철도도 나라 거고 은행도 나라 거고 예를 들면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고 사회가 그런 것을 소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까놓고 얘기하면 모든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기업이라고 이름은 있어. 어느 회사는 있어. 근데 그게 나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개인 게 아니고. 우리는 개인 거죠. 삼성 그러면 지금 이재용이 지금 내내 지금 허벌나게 지금 요즘 혼나고 있잖아요. 내 거기 때문에 그래. 내 거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것은 이 사회주의 나라는 학교나 병원 등 모든 시설을 사회, 즉 국가가 운영하며 개인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짜예요. 그 나라 백성이면 다 공짜입니다. 병원도 공짜, 학교도 공짜.
한마디로 사회, 즉 국가가 개인을 먹여 살린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게 사회주의 국가예요. 요 얘기는 상당히 달콤하고 좋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북입니다. 이북. 저기 사회주의 국가예요. 저기 이북이. 나라가 다 먹여 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면 개인은 굶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예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얼핏 들으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지상 낙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낙원처럼 들리죠? 다 같이 평등하게 나눠 먹고 다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쓰고. 이건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사회가 베풀고 어디 가든지 그냥 공짜로 있고. 지상 낙원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런 얘기 들으면 지상 낙원처럼 들리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건 생각뿐이죠. 생각. 현실은 그렇지 않고, 이 지상 낙원에 빠져있는 약점을 이용해서 지상 낙원이 좋을 것이다 하고서 거기에 가담하면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그런 걸로다가 들어가면은 결국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그 인간들을 전부 다 지배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북도 저 지배당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뭐 소련이나 뭐 러시아나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유적인 것, 그러니까 호주 같은 데는 자유는 있어요. 거기는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살면 무능해집니다. 사회주의가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가면은 점점 무능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이나 또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소중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 집이고 개인 차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세차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깨끗하게 닦고 또 쓸어서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니까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가져본 사람이 남의 것도 역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도 요즘은 우리나라가 전부 다 이제 레벨이 업됐어요. 요즘은 우리는 거의 다 잘 삽니다. 차 없는 집도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길바닥에다 차 세워놔도 긁는 애들이 없어요. 지금부터 20, 30년 전만 해도 좋은 차를 가지면 애들이 지나가면서 찍 걷어요. 자기는 없거든, 그게. 자기 게 소중한 게 없거든. 내 소중한 차가 없으면 남의 것도 소중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미워서 갖다 찍 걷는 거예요. 그럼 차 한 대 새로 뽑아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색칠했어요. 우리나라 그랬어요. 요즘은 그 집도 차가 있고 우리 집도 차가 있으니까 서로 안 긋는 겁니다. 내게 소중하니까 남의 것도 소중하자니 이렇게 아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레벨 업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처음부터 내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나라의 것이라면, 모든 것이 사회의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때는 남의 것도 내 것처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그때는 남의 것도 내 걸 만들기 위해서 도둑질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국가는 그렇습니다. 30년 전의 소련,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는 그때 이 자동차마다 저기 뭔지 아시죠? 윈도우 브러시예요. 저거 지금 앞에 원래 옛날에 그 러시아 값 잘했어요. 자, 저 윈도우 브러시. 저 윈도우 브러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저 고무가 없는 거예요. 고무가. 왜냐면 다 빼놔요 그걸. 안 빼놓으면 훔쳐가요. 다. 그래서 자동차는 있는데 다 윈도우 브러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만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있으면 모두 빼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에 러시아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웠어요.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는 자동차의 타이어에다가 바퀴 넣으려고 에어를 넣잖아요. 칙 하고선. 저 러시아에 가면은 러시아의 그
수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뭘 가지고서 거기다 바퀴에다 바람 집어넣느냐? 우리나라가 자전거 집어넣는 것이요. 이거 푹푹푹 하는 거. 이걸로다가 자동차 타이어 바람 집어넣고 있어요. 한참 놀라갔다가 한참 오는데 아직까지 그거 하고 있어요, 그게. 이게 러시아예요, 그게. 우린 땅덩어리가 커서 그러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저것들. 예. 저기 공산국가라서 그래요. 내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더러워요. 어디 갔는지 더러워요. 내 땅이 아니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뽀얗게 쌓여 있어요. 예술적이에요. 그게 내 게 아니면 그렇게 더럽습니다. 우리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의식과 그리고 느끼고 행동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의식은 그냥 의식이고 영혼은 잠재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리학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정확한 겁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의식과 느끼고 행동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정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의식은 의식활동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의식이에요. 의식활동이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거나 또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임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고 행동할 뿐 의식활동이 없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벌써 자의식이에요. 이게 의도한다는 게 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작용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무의식이에요. 근데 나는 생각도 안 했어. 근데 갑자기 뭐가 날라와서 푹 피했어. 이게 영혼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 생각은 자기 마음속에서만 일어나죠. 결코 외부에 드러나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생각은 외부에 드러나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행동은 모두가 볼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건 현실이에요. 눈앞의 현실. 현실이기 때문에 영혼은 곧 현실에 나타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생각은 인생이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누굴 죽여도 되고 그렇다고 벌 안 받아요. 예. 좋은 생각을 해도 되고 나쁜 생각을 해도 일단 사회적인 벌은 안 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행동은 틀리다 이거예요. 눈앞의 현실은 현실적으로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롭게 산다면 그것은 영원히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일하면 현실이에요. 영원히 현실적으로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예요. 생각은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생각하는 자의식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행동하는 영혼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떠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어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문제는 영혼이 의식이 없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지만, 평상시엔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지만 영혼 스스로가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영혼 스스로가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그런 계기가 되면 영혼 스스로가 움직여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여러분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어려운 처지를 만나면은, 어려운 처지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 급하면은 영혼은 창피도 없어요. 수줍음도 없어요. 영혼은 한다 이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하면 창피해서 못한다, 뭐 어쩌서 못한다 하지만 영혼이 해야 할 그런 처지를 만나면 영혼은 무조건 행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나라가 개인을 먹여 살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나라가, 국가가 개인을 먹여 살려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뭐 나라가 먹여 살려준다 그러지, 공산주의 국가는 다 같이 먹는다 그러지, 이럴 때 좋은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나라가 우리 개인을 먹여 살려주진 않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먹여 살려줄 수 있어도.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힘들고 괴로워서 죽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자살해야죠. 그런 사람은 자살하는데,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때 영혼은 스스로 일어나 살 길을 찾아 행동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이 난 힘들고 괴로우니까 죽어야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 자살할 거예요. 그렇지만 않는다면 그때 영혼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살 길을 찾아 행동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하고 싶어도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 내 거를 인정하지 않아 할 수 없지만, 내 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이렇게 살고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영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잘 사는 거예요. 힘들면 자유민주주의는 뭔가 해요. 자기가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 영혼이 일어나면, 그리고 영혼이 작용하는 것을 느끼면, 영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이게 영혼이 일어난다는 걸 이제 느끼게 돼요. 이제 그게 한 번, 두 번 해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영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영혼이 스스로 알아서 활동을 합니다. 영혼을 움직여야 되겠지, 이렇게, 이건 지금 설명이니까 얘기인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알아서, 그때 지금 혼자 앉아서 움직여요,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일으킨 지금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지. 우리는 강도도 없어요. 정말 치안도 잘 돼 있어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고자 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거라는 게 자의식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생각이니까 그래요. 영혼은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꿈꾸는 세계를 현실에 창조하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런 걸 사이파워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이게 사이파워다라는 걸 이제 아실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사이파워만 알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게. 사이파워는 곧 영혼이 끌어오는 현실인 것입니다. 영혼이 만들어내는 현실이 사이파워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영혼에 의해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땅이 좁습니다. 코딱지만한 나라죠. 사실 우리보다 더 코딱지들도 있어요. 그 도시만 하는 나라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코딱지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낮밤이 서로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너 차 타고 몇 시간 걸려서 왔어? 60시간 걸려왔다면 이해를 못 해요. 그거를 우리는. 길어봤자 우리나라는 7시간이거든. 최고로 길어봤자 10시간이나. 땅이 좁아서 그렇지, 우리 개인의 능력은 우리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왜 앞섰느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앞선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앞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현실을 하나씩 극복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능력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저 이북놈들 무슨 로켓 핵무기 만든다 그러는데, 저거 우리도 만든다고 마음만 먹으면 6개월이면 만들어요. 저걸 뭐 10여 년 동안 저거 만들고 있어요. 쟤네들 그 나온 거 있죠? 무슨 허연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30년 전 사진이에요, 그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나라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은 굳이 그것을 위해서 영혼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걸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을 안 써요. 내 거 소중한 줄 알아야지 그때 남의 거라도 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써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그런 거 안 가르쳐요. 모든 재산을 나라가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은 굳이
그 나라 재산을 위해서 영혼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움직이질 않아. 영혼을 움직인다는 건 몰라요.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혼 존재 자체를 몰라.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여지까지 열심히 한 거 이게 영혼이 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 안 하는데, 공산주의 국가 가서 얘기하면 무슨 소린가, 우리는 영혼이 어디 들어있나 이렇게 찾을까요, 걔네들이. 결국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개인의 조그마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 개인마다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극복하잖아요. 극복할수록 그게 이제 발달돼서 우리가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만큼 억제력이 있기 때문에 억제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나라가 정책을 잘못해서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실력을.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그게 없는 거예요. 개인의 어려움 이런 거를 거기는 해결을 안 해요. 해결 필요도 없고. 결국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개인의 조그만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 끝내는 현실적으로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망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공산주의 국가 가보세요.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백화점 가면 물건이 10손가락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그 당시 가난하고 또 외국에 가면 큰 나라기 때문에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요즘 애들 데리고 다녀보세요. 이게 이게 무슨 선진 국가야, 이거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우리가 더 편해요. 시설 또한 처음에는 최첨단인지 몰라도,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서 좋은 걸 가져와요. 최첨단인지 몰라도 개인 소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이 내 것처럼 소중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맺히면 좋은 기계들 갖다 놔요. 근데 그게 내 기계가 아니에요. 내 기계가 아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써요? 안 써요. 청소도 제대로 안 해요. 이 말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것처럼 소중하게 안 써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써요. 그러다 망가지면 망가진 대로 써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몰락해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시간이 덜 돼서 그래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저것들은 몰락해갑니다. 정원이는 점점 갈수록 몰락해갑니다. 지금 전 세계의 공산국가와 사회주의는 모두 멸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멸망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영혼이 작동하여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나라가 책임진다고 하면서 개인의 영혼을 사용하지 않아 현실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극복하는 건 영혼이에요. 근데 개인이 영혼을 안 써요. 놀아라 그러면 놀아요. 러시아 가보세요. 걔들 하루에 일하는 게 3시간인가 4시간밖에 일 안 합니다. 할 일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노는 거예요. 때문에 이북도 알고 보면 저 거지국가죠. 저 거지들이지만 그래서 또 열심히 핵무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서 핵무기 만든다고 하면서 큰 소리 아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혼이 활동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어려운 걸 극복하는 걸 이제 재미삼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이버만 배우면은 극복하는 걸 재미삼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 나라의 대표를 뽑거나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을 뽑거나 할 때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그것을 국민들한테 물어 국민이 투표를 해서 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좋은 거지만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레벨이 다 높으면 좋은데 레벨이 처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우리나라는
못 먹고 못 살던 과거가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영원히 노력을 하였지만,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걸 모르고, 그걸 확실하게 몰라요.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하는 걸 모르고, 내가 그랬다는 것만 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하는 걸 모르고, 그래서 또 저 조국과 같은 사람이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인간이 대학 교수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를 한대요, 지가. 참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조국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일반 대중 역시 우리가 잘 사는 그 까닭을 몰라서, 우리가 왜 잘 사는 건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잘 산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조국과 같은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중이 무식하면 그 사회는 무능한 사회가 되어 중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대중이 하는 정치가 중정치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결점은 중정치라는 거예요. 국민이 똑똑하면 상관없는데 국민이 어리석으면 중정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크나큰 결점입니다. 영혼이 발달된 그런 현명한 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발달된 사람이 선택하면 잘 되기 위한 걸 선택하죠. 그런데 어리석은 대중이 투표하여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이 우주는, 내가 말하는 우주는 코스모스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우주가 아니에요. 이 우주는, 이 우주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이끌 지도자급이 20% 정도 존재하고 20% 정도가 세상을 다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도 동참하지 않는 그런 망나니급이 또 한 20% 정도 존재하며, 나머지 60%는 이리 끌면 이리로, 저리 끌면 저리로 끌려가는 그런 줏대없는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 자체가 다 그래요. 그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뭐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개들도 마찬가지고, 염소도 마찬가지고, 개미도 마찬가지고, 20%가 다 지도자급이고 나머지 20%는 말 안 듣고, 나머지 60%는 이리 끌고 가면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고 가고 다 그래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그게 우주의 문제예요. 때문에 지도자급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중우정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다 좋은데 이게 하나 결점이다 이거예요. 중우정치가 되는 게 결점이다 이겁니다. 중우정치가 뽑는 걸 그냥 지 생각대로 뽑으니까. 이 줏대없는 60%의 대중은 나라가 어디로 가면 좋을지, 또 무엇을 해야 좋을지 그걸 알지 못해서 자신들에게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주면, 누가 나한테 이익이라도 주고 나를 자기 편으로 꼬시기 위해서 이익이라도 주면 무조건 그것을 좋다고 또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인지, 나라를 뒤집어 엎을 사람인지,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나온 사람인지 모르고 찍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좋은 거 해주면은. 자유민주주의는 이해 못하고 나한테 좋으면 그냥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리석은 인간들 때문에. 특히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정부가 뒤에 숨어 있어. 이 세상은 이렇게 보이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정부가 뒤에 숨어 있어. 그들이 대중을 바보로 만들면, 그것들은 우리 대중을 바보로 만들려고 그래요. 바보로 만들면 대중은 또 그것을 모르고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좋다고 그러고 살아요, 대중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보이지 않는 정부 딥스테이트는 이렇게 민주주의 제도 바깥에 숨어있는 권력 집단인 것입니다. 딥스테이트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딥스테이트는 자유민주주의를 막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똑똑해지는 걸 막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을 다스리려면, 인간을 지배하려면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딥스테이트는 이렇게 민주주의 제도 바깥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 집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년 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강남에 있는, 서울 강남 또 서초, 저쪽은 또 뭐예요? 저 잠실 그쪽. 하여튼 이런 강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했다면, 그 당시에, 그러면 그래서 나라를 이끌었으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저렇게 핵무기 가지고 뻥뻥 치는 이런 위기 상황은 안 와요, 그때는. 아니, 오히려 대한민국이 벌써 통일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무슨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돌아올까, 이런 걸 아는 게 능력이에요. 무슨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돌아올까 아는 정도는 무슨 능력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강남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마디로 한국을 대표하는 능력가들이 모두 강남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되먹지 못한 것들이 강남에 오고, 우리 강남 사람들은 다 떠나고 있어요, 지금 딴 데로. 개인의 영혼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작동하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해요. 저 김정은이네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할 일이 없어요. 아부 떠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전 국민이 계속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고마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아름다운 강산과 여러분들 살기 좋은, 이 미세먼지 하나 빼놓고 살기 좋은 이 나라를 여러분들이 간직하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안목으로, 자유민주주의 안목,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 이 영원히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안목으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건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북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가보세요.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러면 탈북이 아니라 탈남을 해가지고 이북 가서 살아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북에서 산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편안하게. 틀림없이 이북 가서 살라 그러면 아침마다 기대 들고 가서 정원이 지나갈 때마다 이거 하라 그러보세요. 틀림 자살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네. 자살할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행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없어지면 여러분들의 행복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네. 저 인도라는 나라는, 인도에는 옛날부터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계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가 어떻게 하여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는 건 어떻게 생겼든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잘 모르겠지만 이 제도는 매우 뛰어난 그런 영장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주 뛰어난 영장급,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영장급들이 만든 게 카스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스트 제도는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정치를 하는 계급, 정치가 쉽게 말하면 대통령, 왕 이런 것을 하는 계급은 2번째 계급인 크샤트리아입니다. 대통령은 크샤트 2번째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계급이 아니에요. 넘버1이 아니에요. 그 밑으로 상업, 농업, 또 예능, 이렇게 예술하는 예능, 또 공업을 하는 중산층이 있으며, 또 그 밑에 중산층 밑에는 어민,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어민이나 또 노동하는 사람 등 하찮을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그 다음에 중산층, 공업, 농업, 예능, 뭐 이런 상업하는 중산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노동자 계급이 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이 크샤트리아가 이 2번째 계급인 왕의 계급, 즉 정치하는 이 대통령 계급, 이런 크샤트리아가 나라 일을 보던 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고민될 때는, 왜냐면 인간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고민될 때는 현시안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자체를 한눈에 파악하는 게 현시안이에요. 현시안을 갖춘 현자한테 물어서 그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시안을 갖춘 현자라고 하는 것은 한눈에 모든 현실을 파악하는 전시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시안하고 현시안하고 같은 거예요. 전시안은 이 딥스테이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현시안을 여러분들은 사용하도록 하세요, 용어를.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읽는 것, 파악하는 것, 그렇게 현실을 파악하는 전시안의 주인공 브라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샤트리아가 나라일을 하다가 힘들게 되면 브라만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브라만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 껴들 저기가 없죠. 예.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현자의 안내를 받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모르기는 해도 외계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외계인들의 정치 방법이 이런 방법일 겁니다. 예. 외계인들은 뭔가 브라만과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지시를 받고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대중이 선택하는 중우 정치가 아니라 현자에 의해 앞을 바라보는 현인 정치가 되어야 지구는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구는 여기까지 왔어요. 현자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현자들이 지구를 이끌고 가야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럼 맨날 싸워요, 지들끼리. 그러면 우리의 문명 또한 더욱 발전하여 우리는 전 우주를, 지구 바깥의 전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대중이 선택하는 중우 정치가 아니라 현자에 의해 앞을 바라보는 현인 정치가 되어야 지구는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명 또한 더욱 발전하여 전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거의 지금 우리 그런 막고비에 와 있어요.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현자 시대로 넘어가면 그런 시대가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이 입장 문명 시대에 있으면 내내 지금 이 상태로 머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을 파악하는 현시안을 갖춘 자, 그는 세상 모든 것을 한눈에 바라보는 전시안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딥스테이트가 추구하는 안목, 딥스테이트들이 가장 존경하고 추구하는 안목이 바로 이 전시안입니다. 그리고 딥스테이트들은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정의롭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정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형성되면 여러분들이 이 딥스테이트의 영향권을 벗어나서 전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